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취미능과학에서 다뤘으면 싶은 주제를 받고 있고 또 많이들 좀 보내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요청받는 주제가 있습니다.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김상현 교수님이 우리 수학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던져주고 가셨거든요. 네. 콩알로 태양을 만들 수 있다. 솔직히 저는 살면서 수학이 재밌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냥 머리 터질 것 같고 문제 푸는 거 스트레스였는데 위상 수학 재밌더라고요. 오늘 그 이어서 하는 거예요? 콩알 쪽에서 태양 만들기. 저는 그분의 어그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곳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 자, 시청자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콩으로 태양을 만든다. 진짜 감도 안 와요. 감도 안 와요. 여러분 감이 옵니까? 콩을 어떻게 태양을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데.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저는 사실은 살짝 한번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포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김상현 교수님께 직접 설명을 듣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핀 미스터 비. 나와주세요. 환영합니다. 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너무 큰 떡밥을 뿌리고 가셔가지고. 예. 예, 지난번에 사실 약간은 즉흥적으로 네. 드린 말씀이어가지고 네.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콩을 쪼개가지고 태양을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하냐고 난립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콩으로 태양을 만드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각오되셨죠? 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콩으로 태양 만들기? 네, 어디서도 이 얘기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세요? 이게 대중 강연에 맞는 주제인가 조금 고민은 했는데요. 아, 예, 예. 한번 용기를 내보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늘 두렵습니다. 수학이니까요. 미스터 빈, 프로페서 빈. 자, 콩알을 쪼개서 태양을 만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걸 궁금해하십니다, 다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즉흥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그랬죠. 지난번에 17조각으로 쪼개서 뭐 태양을 만든다 그랬는데 네, 사실 그게 17조각은 아니고 네. 그 17조각은 콩알을 2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콩알 하나를 쪼개서. 뭐 그것도 신기하죠? 네. 근데 태양을 만들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쪼개야 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몇 조각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작은 콩알이 어떻게 태양이 되냐 맞아요. 이거였거든요. 네. 예. 전에 했던 것처럼 막 늘리고 막 풍선처럼 불고 해서 키우는 막 그런 얘기로 가나요 또 오늘도? 는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건 잘라요? 하지 않고요. 네. 돌리거나 뭐 밀거나 그런 것만 하고 또 쪼개고 그런 일만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당장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 하시면은 네. 질량 보존의 법칙도 어긋날 거고 그렇지. 크기도 완전히 다르고 부피도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확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리학자로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물리 쪽에서는 허용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은 뭐 물리학자들한테 밀어두면 되고 저희는 어쨌거나 쪼개서 보여주면 되니까요.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비유적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저도요. 너무 이렇게 확신으로 하시니까 네. 좀 무서운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피나 질량 보존의 법칙이 핵심인 거죠.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은 맞지 않고 네. 부피도 변하는 거죠. 부피요? 근데 문제는 다 이러한 논의들이 그래서 부피가 뭐지? 라고 수학자들이 질문을 하다가 생긴 그런 결과긴 해요. 질문이요? 도대체 부피가 뭘까? 부피요? 부피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원래 그렇습니까? 수학자분들은 늘 의심해요? 프로 의심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피는 구할 줄 알면서 맞아요. 부피가 뭐냐고 그러면은 사실 잘 몰라요. 부피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잘 배우세요. 자, 이 컵 안에다가 물을 딱 이렇게 쏟아요. 예, 그럼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예. 그게 부피입니다. 어느 곳에든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차여져 있으면 그게 이제 부피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정확하죠. 네. 그게 제 기억에 아마 그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가 예. 어느 날 공장에 갔는데 네. 무슨 박사까지 있는 엔지니어가
전구 안에 부피를 계산하려고 막 열심히 식을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에디슨이 지나가다가 아버님 물 채우면 되잖아. 그러고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야, 에디슨과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죠. 네, 안에 뭘 채우면 그게 네. 부피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피는 다른 거예요? 뭐예요? 저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은 수학자들이 부피를 결국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부피를 정의하지 못했어요? 실패했다는 걸 정의하는데. 정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근데 저희도 학창 시절에 부피 네. 구하는 거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되게 맞아요. 간단한 부피부터 시작해서 예. 복잡한 것들 부피 구하는 거를 배웠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적당히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책으로 잘 만든 사람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아르키메데스. 예, 한 기원전 그 아르키메데스가 그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뿔, 그 밑에는 동그랗고 쭉 올라간 그런 꽃갈콘의 네. 부피를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걔를 조그만 원기둥으로 막 잘랐어요. 그러니까 꽃갈콘인데 잘라요 그거. 예, 걔를 그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부피를 잰다고요?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 부분은 대충 원기둥이니까 네. 원기둥은 잴 줄 알고 더 조그만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렇죠. 걔네들 더해가지고 어. 이제 자르는 횟수를 점점 많이 해요. 100번, 1000번, 1000번. 적분이네요. 적분이죠.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최초로 그러면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을 한 사람입니까? 그쵸. 여러 가지 도형에 그때까지 못하던 잘게 많은 쪼개가지고 마치 그 예쁜 꼬마 선충을 잘게 쪼개가지고 맞네. 잘게 쪼개가지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처럼 도형에. 예. 쫙 쪼개가지고 예. 그것들을 하나씩 더해가지고 부피를 계산했다. 그쵸.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게 예. 이분이 엄청난 기하학적인 직관을 가지고 이렇게 잘게 쪼개서 더하면 뭐든지 구할 수 있겠구나. 아니 그냥 도형을 잘게 쪼갰고 그걸 더하면 부피가 된다. 이게 이제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아, 그 예.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변이 1, 높이가 1. 예. 이건 정사각형을 생각해 볼게요. 정사각형이 예. 그럼 대각선은 좀 더 길잖아요. 그렇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1제곱 더하기 1제곱의 루트 2예요. 어. 그죠? 네. 그러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가서 연결해주면은 뭐 얘가 움직인 거리는 2죠. 네. 그죠? 네. 이가 움직였다. 예. 그러면 이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갈 수도 있어요. 여전히 2죠. 아, 이인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이고 아, 1이고 또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이고. 올라가니까. 예. 근데 이걸 해보면은 무지하게 많이 대각선으로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오른쪽 위쪽 해도 예. 계속 2예요. 잠깐만. 뭐야? 잠깐만. 이렇게 가는 거하고 예. 이렇게 예, 맞아요, 맞아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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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다다다다da다다다da다da다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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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직관이 당연하지도 않고 엄청난 게 이 직관이 맞는 경우를 찾은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쪼개서 더하면은 직관이 틀린 경우가 무지 많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쪼개면 된다 하는 경우를 찾아버린 거죠. 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어받아가지고 오늘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미적분이 탄생을 해요. 잘게 쪼개서 더하는 게 언제 잘 되는지. 라이프니츠, 뉴튼 뭐 이런 분들 결국 뭐 리만이라고 불리는 뭐 리만 가설의 그 유명한 분까지 다 이어받아가지고 미적분이 완성됐다. 예 미적분이 완성됐어요. 한 2000년 정도 동안 사실은 쪼개는 방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적분이라고 네. 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물체 부피를 구해오다가 예, 잘 구해왔잖아요. 예, 그걸로. 그죠. 예, 웬만한 건 다 구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부피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갑자기 왜 의심을 하게 됐을까요? 아 사실 부피라는 게 수학자들은 부피라고 그냥 흔히 쓰지만 하여튼 뭐 어떤 양이에요. 질량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질량을 구한다는 거는 꼭 그렇게 예쁜 도형으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 중에 질소가 얼마나 있죠? 뭐 80%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1리터의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질소의 부피는 얼마일까? 분자들이 80%가 아주 골고루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경우에 부피를 800cc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1000cc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예. 800cc.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 건데 이 800cc는 절대 계산이 안 되거든요. 재는 거 말고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수학자들은 계산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네요. 재면은 화학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네. 1리터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80%지만 공간에 있고 예. 20%도 이 공간을 함께 쓰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러면 어. 비율을 또 안 따져요.
아, 그래요. 그러면 80%니까 800cc라고 안 하고 그냥 1리터라고 해버립니까? 네, 왜냐 그 공간을 나눠서 이제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들어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부피가 꽤 오묘하네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수학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부피를 항상 어떤 경우에도 무언가 수식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네. 원했던 거죠.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하죠. 부피가 도대체 뭘까?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부피란 뭘까? 그럼 수학자들은 그렇게 질문만 하고 또 답은 안 찾고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야, 부피란 게 뭘까? 너 그게 진짜 맞는 부피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자들은 부피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나? 예. 아예요? 아, 그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초심으로. 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2000년 동안은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 구분구적법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엄밀한 이론으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르벡이라는 르벡이요? 사람이고요. 아, 르벡.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예요. 19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면 르벡이 이제 어쨌건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가 부피의 어떤 그 기준점을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예. 라고 해서 르벡이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부피란 네. 정말 쉽게 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예. 일단 아무것도 없으면 부피는 0이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없으면 0이죠, 무조건. 그리고 우리는 지금 3차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1 곱하기 1 곱하기 1 정육면체 네, 네. 주사위는 예, 그 주사위. 부피가 1이어야 되겠죠. 네. 네. 걔는 부피가 1이다. 예. 네.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어요. 예. 아주 복잡하게 생겨서 상관없어요. 걔를 둘로 쪼개요. 네. 일단 쪼개요. 둘로 쪼개서 예. 각각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네. 더하면 음. 전체 부피가 나온다. 그것도 예, 예, 뭐 인정. 이게 1이었는데 가자를. 쪼갰다가 그렇지. 예. 붙이면 예. 다시 똑같지. 합이 그렇죠. 잠깐만. 근데 그럼 가루가 떨어질 텐데. 붙일 때. 그죠. 아, 이렇게 예민할 수 있는데. 그죠? 의심 시작되셨어요. 의심. 예. 그런 거죠. 뭐 초등학생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도 알죠. 합리적이에요, 여태까지는. 그죠. 그다음에 사실 하나 더 가정하긴 하는데 예. 그거는 오랜 전통 때문인데 이제 어떤 물체를 무한계로 쪼개요. 네. 무한계로 쪼갠다. 근데 셀 수 있는 무한계.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해서 뭐 수백만, 수천만 이렇게. 어쨌건 예, 많이 그다음에 쪼갠다.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부피를 더하면 전체 부피가 나온다. 그렇죠. 하겠죠. 거죠. 예.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예.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했던 거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 무슨 예. 차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는 잘게 쪼개되 각각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애라는 그런 가정을 했어요. 원기둥, 네모, 세모 딱 그런 것들이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무슨 모양으로 쪼개건 간에 르벡의 공리를 이용하면은 아르키메데스가 계산했던 거는 다 르벡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죠. 네. 드디어 우리도 뭔가 물리학자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더 우리- 일반적인 우리 되게 심플해졌다 얘들아 네. 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돼. 예. 쪼개. 붙여. 그다음에 재면 돼. 그게 부피야. 예. 우리 되게 심플해졌다 얘들아 하면서 이제 과학계에 이제 소문이 딱 예. 나간 거죠. 그런 장밋빛 미래에 사람들이 젖어 있었는데 그런 르벡의 희망이 산산조각 깨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깨져요. 자꾸 수학계는 뭐가 자꾸 살산조각이 나요. 또 누가 어디서 태클을 걸든지 그러니까요. 변수가 또 나왔네요. 왜요? 누가 되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뭡니까? 비탈리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비탈리. 예. 예, 수학자 역시 또 딴지 걸었네. 그 수학자가 1 곱하기 1 곱하기 1 정육면체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얘를 무한계로 나눴어요. 셀 수 있는 무한계. 근데 각각이 무슨 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무슨 먼지 구름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게 쪼갰다. 잘게 굉장히 잘게 그래서 모래처럼. 첫 번째 모래더미, 두 번째 모래더미, 네. 세 번째 모래더미 이렇게 쪼갰어요. 네. 그리고 그 더미가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한계가 있죠. 아 예. 근데 이렇게 잘 쪼개 문제가 없는데 네. 비탈린 희한하게 쪼개가지고 네. 얘네들이 다 부피가 같을 수밖에 없게 쪼갰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각각의 조각이 예를 들어서 부피가 0이다. 그럼 다 더해도 부피가 0이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다 더해서 정육면체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부피가 0이 나올 수가 없지 않나?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부피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무조건 있어야죠. 아주 조금이라도. 네, 뭐 쪼개놨어. 100만 분의 1. 그렇지, 있어야죠. 100만 분의 1이라고 해도 얘가 무한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1000만 번 더하면은 100만 분의 1이 1000만 개 있으면은 10이거든요. 네. 그럼 10이 돼버린다고요? 10이 되버려 이상한 거죠. 원래 부피가 1이었는데. 원래 1이었는데? 예.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예. 이게 무한대로 쪼개는 거에서 이미 변수가 생겨버렸네? 아니 비탈리 씨는 아니 굳이 다들 그냥 뭐 그렇게까지 무한대로 쪼갤 일은 없잖아요 살면서. 예. 근데 그냥 반씩 자르는 걸로 하면 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예쁘게 자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쁘게랑 안 예쁘게 예.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지금?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예쁘게 자르는 것과 이상하게 자르는 게 뭐냐. 그리고 또 데프콘님의 포인트는 왜 무한계로 굳이 잘라야 되냐. 그 예쁘게 자르는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사람들은 예쁘게 자르는 것과 안 예쁘게 자르는 것에서 구별이 없기를 바랬어요. 아무렇게나 잘라도 항상 부피가 있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자르든. 예, 아르키메데스나 리만, 뭐 뉴튼, 라이프니츠 그런 분들은 다 예쁘게만 자르신 분이고 어떻게 잘라도 먼지구름처럼 나뉘어도 케이크 커팅처럼. 예, 부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데프콘님의 포인트가 사실 더 중요한데 예. 왜 무한대로? 굳이 무한대로 우리- 르백이 이거 심플하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예. 또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 유한계만 자르고 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사실은 구분구적법의 전통 때문에 예. 무한계로 자르긴 해야 되지만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유한계만 자르고 살자.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아 갈렸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건 무한계는 포기하고 유한계로만 잘랐을 때 잘 더해지면 그게 만족할 만한 부피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할 뻔하다가 할 뻔하다가. 바나흐와 타르스키가 예. 폭탄 같은 결과를 내놓은 거죠. 아 바나흐 타르스키. 예, 바나흐란 사람이 있고 예. 타르스키란 사람이 있는데 바나흐와 타르스키. 예. 이 수학자분들이 예. 연구를 해서 뭐가 나왔군요. 예. 저처럼 그냥 심플하게 가자. 예.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무한으로 쪼개봐야 우리만 머리 아파. 했는데 이분들은 꿈을 산산조각 낸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해요?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한계로 잘라서 각각의 부피를 더하면 전체가 나올 거다. 네. 라는 가정만 해도 니네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유한계로 잘라도 안 된다라는 그건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왜냐면 딱 떨어지게 유한계로 뚝뚝뚝뚝뚝 잘라놓고 그다음에 갖다 붙이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의 그 주사위 예. 일자리가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예. 근데 왜 거기에 대해 의심을 품죠? 왜냐면은 이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예. 드디어 오늘의 주제처럼 어. 콩을 유한계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라고 할게요. 네네네. 100만 개로 쪼개서 쪽에서. 걔네들을 재조립해요. 돌리고 밀고 해가지고 재조립하면은 태양이 나온다는 걸 증명해 버렸어요. 야 이분들이네. 이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었어요. 콩을 쪼개가지고 태양을 만든다가 이분들이었어요? 예.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방법만 잘하면요 지구에 식량난이 해결이 됩니다. 예? 콩 그 작은 콩으로 예? 오병이어의 기적 설명이 될 수 있겠네. 저 얼마 전에 금리 뺐는데 그걸로 금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콩을 쪼개서 태양을 만든다라는 거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리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 운동부터 좀 더 쉬운 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예. 무한히 긴 직선을 생각해 볼게요. 끝도 없이 있는 직선. 예. 예. 그럼 제가 어떤 주장을 할 거냐면은 네. 무한히 긴 직선을 세 동강 내 가지고 세동강. 그 중에 두 동강만 쓰면 네. 원래 있던 직선을 만들 수 있다. 그 무한이면 무한이니까. 무한이면. 무한이면 무한에서 이게 예. 직선 쫙 날아가는데 예. 3등분을 뚝 했다. 1, 2, 3. 예. 네. 그리고 2를 버려요. 2를 버려요. 그럼 붙겠죠. 그 1과 3을 붙여요. 예. 다시 나오죠. 예. 다시 또 직선. 예. 그또 그렇게- 무한이네. 예, 그죠? 아, 그게 예. 워밍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안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콩은요? 콩은 다를 텐데. 얘를 예. 얘를 유한계로 잘라서 네. 상당히 많이 버려요. 예. 버리고 원래 콩을 다시 만들 거예요. 심지어 버렸는데 원래 콩을 만든다고요? 근데 뭐 똑같은 일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똑같지? 이거 직선하고 다른데. 왜냐면 직선은 끝이 없는데 콩은 얘네들은 애초에 구조 자체가 예. 이 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끝이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곡만 보더라도 여기서 여기가 끝이에요. 그렇죠. 말할 수 있죠. 예. 무한이 아니잖아요. 무한은 안 되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네.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자
선하고 달라요. 잘 보세요. 네. 네, 봐봐요. 마술은 아닌데 가운데 쪽에 네. 붙여. 그럼 일단 부피 자체가 확 줄어드는데.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이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콩알이나 이런 초콜릿 볼은 네. 유한이지만 네. 유한이. 거기 있는 점들의 개수는 또 무한이거든요. 아.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표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1, 0.01, 0.001, 0.0001 두부니까 어딘가에 뭐 다 있겠죠. 예. 예, 모든 실수 좌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점의 개수는 무한계예요. 오. 점으로 그쵸? 치면. 그래서 예. 여기도 이 안에는 점으로 따지면 무한한 점이 예.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점을 찍어 맞아요. 점으로 찍으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자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 진짜 수학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 그 다음 워밍업이 있는데요. 네, 좀 이게 좀 교구를 예. 준비해봤습니다. 교구요? 교구. 이게 뭡니까? 아이 장난감인데 제가 이제 네 발 달린 나무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각각의 점마다 발이 4개씩 달려 있어요. 하나, 네 발 둘, 달린 나무. 네 발 달린 나무. 예. 각 점마다 선분이 4개씩 뻗어나오고 있어요. 얘도 위로 3개, 아래로 1개. 네네네. 위로 3개. 근데 이게 1번, 2번, 3번에서 3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층. 끝없이 계속 뻗어나가는 올라가네.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를 정면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90도예요. 오. 뭐 적당한 각도 잘 보면은. 90도. 예. 딱 90도. 딱 이 그림자를 내면은 예. 이 그림자만 보면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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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90도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발 달린 나무. 예. 예. 어쨌거나 그리고 포인트는 예. 모든 길이가 다 1이에요. 아, 모든 딱 길이가 다 1 떨어지는 길이를 다 맞췄고요. 예, 예. 어쩌면 사실 뿌리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무 뿌리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 위에서 오늘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보라색 점을 빨간색으로 옮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밑에 있는 모든 그 자신의 자식들 밑에 뿌리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간다. 다 같이. 예, 다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수학자들은 있네요, 뭐가? 예, 그림을 그려서 많이 네, 표현을 해요. 그림은 또 예, 이해를 좀 도와주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예요. 공들이 우리가 부르는 꼭지점입니다. 빨간 점을 위주로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십자가, 보라색 점을 위주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십자가. 다만 변들의 길이는 달라 보이겠죠. 저기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짧아 예. 보이는 저 아래 있는 애들도 다 직선은 예. 다 똑같다.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직선에서 가운데 던지고 원래 이런 다시 만들었잖아요. 네. 무한이었을 때. 예. 네. 뭐냐면은 서팀, 동팀이라고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남팀이 있어요. 북팀이 있고 심판팀이 있어요. 네. 위랑 아래를 버려요. 아, 오케이. 위랑 위랑 아래를 아래? 버리고 예. 가운데도 버려요. 버리고 서팀과 동팀만 남겨놓고 걔네를 붙여봐요. 그러면은 원래 거랑 똑같아져요. 어? 원래 거랑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면은 얘가 빨간 공이 되는 거예요. 빨간 공, 보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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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공. 모든 길이는 여전히 1이에요. 그래서 1, 1, 1, 1 모든 변의 길이가 1인 원래 그래프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거나 새로운 거나 예. 점과 변들만 생각을 하면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빠지고 얘네들만 예. 이렇게 붙여놔도 예. 값은 다 똑같은 애들이 예. 생긴다는 게 그죠? 복제, 이 복제. 복제. 예. 네. 수학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동서만 가지고 복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남팀과 북팀도 남았죠. 네. 그 남팀과 북팀도 걔가 나무를 또 복제. 만들어요. 그리고 두 개. 그러니까 나무가 이동만 했는데 예. 두 그루가 생겼다? 진짜네요. 교수님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또 예. 떼가지고 예. 날려버리고 또 붙이면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복사. 예. 그걸 그러니까 계속하면 태양이 나오는 그 거죠. 쪽에 예. 그래서 태양을 만든다고. 그래서 태양을 만드는 거죠. 당했다. 내가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겠네요. 아니 난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부피가 더 커져버릴 수가 있다. 그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핵심 아이디어가 무한은 종종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무한 집합에다가 뭐 함부로 유한한 부피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 부피가 1이었다. 네. 그럼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얘 부피가 1이었으면은 얘랑 똑같이 생긴 얘도 부피가 1이어야 되고 얘도 부피가 1이어야 되고 그럼 얘의 부피는 뭐야? 1 더하기 1 더하기 심판. 네. 그럼 부피를 1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부피가 2보다 커지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발견한 분들이 아까 그 위스키가 누구라고요? 바나흐랑 바나흐. 타르스키. 예? 타르스키. 타르스키요. 바나흐와 타르스키. 예. 이 두 분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하나도 안 신기해요. 사실 뭐 별로 안 신기하잖아요. 무한의 한 직선을 놓는 거랑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신기해지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은 유한해 보이는 콩도 쪼갤 수 있다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콩으로 예. 태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이제 알려주셔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워밍업이 다 됐으니까 네. 이제 콩을 어떻게 분할을 할 건지. 서리태군요. 네. 콩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공이라고 그럴게요. 속이 꽉 찬 공.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얘를 아무거나 점 하나 찍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네네. 파란 점 하나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이제 두 가지 움직임을 생각할 건데 첫 번째 움직임은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네. 뭐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75도로 75도. 뭐 보내버렸다. 그리고 그다음에 얘를 90도 축으로 돌릴 텐데요. 걔를 축으로 또 북쪽으로 75도 혹은 남쪽으로 75도 이 점을 움직여줘요. 왼쪽 오른쪽으로 70.5도 또는 위 아래로 70.5도. 예. 네. 편의상 그냥 동서 북남이라고 네. 부를게요. 그 움직임을. 네. 그러면 얘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갔다가 또 서쪽으로 갔다가 뭐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물론 뭐는 안 하냐면은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건 안 할게요. 동으로 갔다 서로 오면 재미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얘가 원래 자리로 절대 못 돌아와요. 그건 계산을 하면 돼. 동쪽으로만 동동동동동 이렇게 해도 해도 못 절대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360번 가도 못 와요? 사실 뭐 정확하게 75도는 아니고 또 무한소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사면체 있잖아요. 삼각형 4개로 만들 수 있는 그 정사면체. 정사면체의 네. 사이각이에요. 근데 그 무한 소수인 거예요. 그 70.5 뭐씩 예, 뭐씩 끝도 없이가 뭐씩, 예, 되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 동동동동동동동 해서는 예. 제자리에 못 오는 건 알겠는데 동 갔다가 북 갔다가 남 했다가 하면 하는 거 제자리 안 와요. 동, 동, 북, 북, 네. 서, 서. 남 이상한 데로 가요. 이게 평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아니죠. 위가 예. 아니에요. 평면 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공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점점 많이 찍혀가지고 전체가 이제 파랗게 빛나게 되는 거죠. 전체가 다 파랗게 빛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점을 덮을 수는 없어요. 왜요? 계속 무한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점이잖아요. 네. 점은 크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점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찍어도 걔는 셀 수 있는 유한계만 찍을 수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러면은 그 사이 예. 점과 점 사이가 비어 있다라는 계속 말씀. 비어 있어요. 무언가는 계속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실 노선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네. 이제 얘가 왜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네 발 달린 나무가 있잖아요. 아까 그 나무요. 이 나무. 자, 여기에 빨간 점을 하나 찍었어요. 빨간 찍었어요. 예.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간다는 거는 동팀으로 갔다는 것과 대응을 시킬게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빨간 점을 동쪽으로 보내라. 보냈어. 빨간 점을 동쪽으로 보낸 다음에 북쪽으로 보내라. 북쪽으로 보냈고 일로 움직였고 북쪽으로 보낸 다음에 서쪽으로 보내라. 서쪽으로 보냈고 서쪽으로 보낸 다음에 남쪽으로 보내라. 남쪽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점 하나하나가 다 심판에 해당하는 빨간 점을 찍은 다음에 얘가 움직여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타내는 점 하나예요. 진짜 이거랑 똑같네요. 똑같네요. 예. 그러면 그런 점을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파란 점으로 시작해서 네. 무지무지 많이 움직여가지고 파란 점 다 찍어요. 네. 뭐 무한한 점을 찍어서 셀 수 있는 네네네네. 무한.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빠진 점이 있어요. 빠진 점이 있겠죠? 예. 빠진 점 하나를 잡아서 어. 빨간색을 칠할게요 이번에. 네. 그래서 또 빨간 점을 계속 움직여서 빨간 점을 다 찍어요. 네. 그럼 파란 점에 덮일 텐데. 파란 점과 절대 만나지 않죠. 왜냐하면은 파란 점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이미 다 찍었거든요. 찍었고. 아.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는 애를 하나 뽑은 거죠.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다 찍어가지고 돌려도 예. 거기를 또 채우지 못한 예. 어딘가에 있으면 걔네들은 그럼 또 이제 초록점을 좀 찍으면 예, 맞아요. 그럼 색깔도 맞아. 무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색깔도 무한히 있어야 되죠. 와, 그럼 또 이 빨간과 파랑이 못 간 데를 또 초록이를 보내고 예. 그 다음에 보라를 예. 보내고 또 핑크를 보내고. 핑크를 보내고 그럼 무한이네 계속. 그럼 다 채워지긴 해요? 그냥 오색 무슨 이 세상의 모든 빛깔들을 갖다가 다 때려 넣어요. 점을. 예. 채워집니까? 이 세상의 빛깔로는 좀 부족하고 셀 수 없는 무한. 저 세상에 이 세계 저 세계 저 세계 빛까지 다 쓰면은 채워져요. 채워지긴 합니까? 채워지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색깔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온갖 색으로 구면을 다 덮어갖고 예. 뭘 할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여기서 뭘 할 건데요? 업점은 전체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네. 거기서 이제 색깔별로 대표팀을 하나 만들어요. 대표팀이요? 색이 사실 말씀드렸지만 셀 수 없이 많이 많거든요. 색이. 하지만 어쨌거나 대표팀을 하나씩 만들어요.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예. 빨간색 대표, 파란색 대표, 보라색 대표, 회색 대표, 색 대표들. 색 대표들. 네. 올림픽이죠, 올림픽. 이 올림픽이죠. 네. 그래서 대표팀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 심판팀이 있으면은 이제 그 심판팀을 동쪽으로 70.5도 돌려볼게요. 그 대표들을 다 70.5도. 70.5도로 돌려버려요. 예, 돌려요. 돌려. 예. 동으로 보낸 다음에 음. 무언가 해요. 음. 서로만 오지 말고 그런 모든 애들을 동팀이라고 부르게. 동팀. 네. 동쪽으로 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에 해당을 하냐면은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심판이 시작해서. 동쪽으로 한번 가요. 일단. 가요. 간 다음에 무언가에서 생기는 모든 애들.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오른쪽 동팀. 판넬에 네. 동팀. 해당하는 애들이 동팀이에요. 동팀이라고 그러니까 합시다. 마찬가지로 남팀이 있어요. 네. 북팀이 있고 서팀이 있고 심판팀이 있어요. 네. 공이 이 구면이 몇 개로 쪼개졌죠? 5개. 5개로 쪼개졌죠? 네. 심판팀, 동팀, 북팀, 남팀, 서팀. 5개. 그죠? 예. 그다음에 뭘 하냐면은 심판팀하고 북팀을 남팀을 셋 다 버려요. 버려요. 그럼 뭐만 남죠? 동팀하고 서팀. 동팀과 서팀. 서팀만 남았죠. 네. 그다음에 서팀을 동쪽으로 70.5도 돌려줘요. 네. 합친 거네. 합쳐져. 합쳐요. 합쳐졌죠. 예. 예. 완성돼. 전체가 나와요. 네. 그럼 이게 구면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도 가만히 놔두고 예. 그 다음에 북에 있는 애들을 남에 있는 애들을 갖다 붙이면 그러면은 또 두 심판을 포함한 예. 북그다 나머지 색깔의 팀이고 뭐 그렇게 된다.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심판들만 쏙 빼고 착착 붙이면 예. 2개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공껍데기를 5개로 나눠서 네. 2개로 공껍데기 하나 만들고 2개로 공껍데기 하나 만든 거예요. 껍데기. 근데 그것도 콩을 결국에는 무한개로 나눈 거 아니에요? 제가 나눈다는 말을 좀 정확하지 않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조각,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을 5조각으로 나누자라고 할 때 그 조각은 뭐냐면 어떤 규칙으로 묶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집합이죠. 그러니까 심판팀 하나, 동팀 하나, 서팀, 남팀, 북팀. 그렇게 뭐 먼지 구름처럼 흩어져 있지만 규칙으로 묶여 있는 그런 점들의 집합 하나를 조각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러면 5조각으로 나눴다고 보면 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콩을 쪼개가지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뭐 분열 이런 거 다 예. 얘기했듯이 예. 쪼개가지고 예. 콩을 2개를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2개에서 또 예. 2개에서 또 거기 안에서 파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2개를 만들고 예. 2개를 만들고 예, 맞아요. 2개를 만들고 정확하게. 2개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 크게 만들고 예, 잘하시네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콩으로 태양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빠진 줄 아세요? 뭐요? 에너지가 빠졌어요. 에너지. 근데 이제 왜 수학자들이 네. 콩알 하나를 가지고 예. 태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예. 주장하는지는 예. 이해를 했고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시작하는 처음에 출발점은 예. 부피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 맞아요.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걸 이해한 게 예. 부피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뭡니까?
부피는 정할 수 없다. 그거네. 왜냐면 홍한 쪽도 이렇게 점으로 해가지고 유안에 점을 찍어 놓고 그 껍질을 가지고 하면 태양 들일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냥 부피는 정해진 게 없다. 아니 그러면은 정할 수가 없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확한 값.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요?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예, 맞아요. 높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럼 그 부피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 부피는 좋아요. 안전해요. 안전한 부피인가요? 안전하게 잘 정의되는 부피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흔히 다루는 대부분의 집합은 부피가 잘 정의돼요. 그런데 어떻게 먼지구름처럼 잘못 정의하면은 부피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부피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 항상 처음에 정의할 수 없다. 괴델 얘기할 때 수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폭파였잖아요. 네. 뭔가 모순이 나오면 다 폭파시켜 버릴 수 예. 있는데 예. 콩알로 부피라고 하는 그 사실 수학적 개념을 그냥 다 폭파시켜 버린 건가요? 라고 부피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 아니다. 모든 집합에 부피를 주는 법이 있다. 모든 집합에요. 예. 어떻게 생겨도 먼지구름이건 뭐건 간에 부피를 줄 수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상충되잖아요. 네. 부피를 다 정의하는 건 포기하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두 다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을 뜯어봤죠. 뜯어봤더니 이 바나흐 타르스키의 증명에 어떤 구멍이 있었어요.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그게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은근슬쩍 넘어갔던 게 뭐냐면 네. 지금 뭐 빨간 구름, 파란 구름, 회색 구름, 뭐 무한히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별의별 구름 있잖아요. 색구름, 예. 그 구름에서 심판팀을 잡았잖아요. 네. 근데 심판팀을 진짜 잡을 수 있을까요? 왜요? 그냥 하나씩만 떼면 되잖아요. 뭐를 떼죠? 점. 어떤 점? 대표를 대표를 누가 그러니까 정하냐? 대표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대표를 누가 정하냐? 예. 임의로 아무 해도 점이나 되잖아요. 적용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에서는 아무거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와도 우린 멀스트 때 그런 말은 하는데 네. 아무거나 뽑자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명제가 성립을 안 해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러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뭐 교황의 비유를 드렸었는데 이분이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수학은 아주 말 잘 듣는 집사 같은 거다. 명령을 정확하게 내리면은 얘가 할 수 있는데 무한번이라도 근데 명령이 부정확하면은 정확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아무것도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신발이 1000켤레가 있어요. 이 굉장히 부자 주인이 각 켤레별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어디 가져가야 돼요. 그럼 집사한테 뭐라고 시키면 될까요? 딱 하나씩만 가져와야 돼요. 모든 신발에서. 명령을 내리면 되잖아요. 아무거나 가져와는 명령이 안 되죠.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일일이 다 말해야죠. 어디에 무슨 신발, 어디에 뭔 신발, 뭔 신발. 근데 1000개까지 못 세니까. 어. 가서 왼쪽 신발만 가져와.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양말이 1000켤레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주인이 어딜 가야 돼서 각 양말별로 한 짝씩만 가져갈 일이 생겼어요. 그럼 집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양말 한쪽 한 짝씩. 가져와. 어느 쪽이요? 라고 물어보겠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요, 왼쪽 오른쪽 구별이 없죠, 양말이. 네. 두 개씩 있는데 제가 뭘 가져가야 됩니까? 그냥 1000개 각각에 대해서. 네가 종류별로 하나씩 갖고 와. 아니면 그냥 네가 꽂히는 걸로 갖고 와. 그러니까 그게 수학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네. 그러니까 교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수학에서는 예. 아무거나 가져와. 예. 알아서 갖고 와. 예. 에이, 한두 번에? 그냥 갖고 와. 개수 맞춰 갖고 와. 이런 게 안 된다는 그게 안 거지. 된다는 거죠. 통용이 안 된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 콩 하나를 콩알 두 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만들려면 심판단을 뽑아야 되는데 못 뽑으면 예. 뽑을 능력이 수학이 없으면 예. 콩을 두 개로 증식시킬 능력도 없는 거 정확히 같네요. 그거죠. 근데 아니 수학은 의심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우리끼리 뽑. 그리고 또 그쪽은 또 공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뽑자.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쓰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공리로 받아들이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 공리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뽑는 거를요? 예, 선택 공리.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되더라도 네. 수학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빨간 구름, 파란 구름, 회색 구름, 뭐 무한히 많은 구름이 있는데 심판 뽑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심판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네. 근데 가정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전 상상이 안 갔어요. 그죠? 상상이 안 가죠.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뭐 심판단이 있어야지 하고 19세기부터 쓰다가 20세기에 오보니까 아주 엄밀하게 기호들만의 조합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단을 꾸릴 수 있다는 우리들의 논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리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뭐 차츰 믿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예. 못한다는 거랑 그게 잘못됐다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어서. 그렇죠. 잘못됐다고 말한 수학자들이 말한 적은 없어요. 네. 그냥 선택 공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각자의 자유인데. 예, 각자의 자유인데 하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예. 왜냐하면 얘가 원래 있던 어떤 공리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 공리를 피해갈 방법을 무지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요. 뭐 어떤 수학자들은 뭐 크로네커라든지 브라우라든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선택 공리를 쓰는 수학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인간이나 뭐 우주의 영역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한 것을 쓰는 수학적인 논문은 우리 쳐주지 말자. 자기들만의 전언을 만들어가지고 선택 공리가 한 번이라도 쓰였으면 안 받아들이고 그런 수학도 만들었어요. 파벌이 좀 나뉘었네. 파벌이 나뉘었어요. 수학이 자연과학이 아니라 공리 위에 쌓여진 논리학이라서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선택 거죠. 공리. 근데 수학자들이 이제 선택 공리를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는 콩으로 태양계를 만든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선택 공리를 무조건 초반에 깔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죠? 그렇기도 하고요. 예.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못 풀었던 방정식을 푼다든지. 거기서 힐베르트라는 그런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힐베르트라는 분들은 뭐 선택 공리 같은 것도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만 자유롭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벌이 나뉘었지만 선택 공리를 쓰는 사람들은 쓰는 대로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고 또 선택 공리를 안 쓰는 사람들은 또 안 쓰는 사람대로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택 공리를 부정하게 돼서 선택을 못 한다. 예,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집합에 부피를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와 타르스키 뭐 이런 콩알 쪽에서 태양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고 더 나아가서 모든 집합에 좋은 부피를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름 그쪽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선택을 못 하게 된다. 선택은 못 한다. 예. 그러면 부피가 오히려 거꾸로 생긴다라고 예. 얘기를 해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둘 중에 하나가 맞을 텐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수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논의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학 자체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넣어도 여전히 모순이 없다라는 거를 누가 또 증명을 했고요. 그건 약간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랑 반대의 느낌이네요. 예, 근데 그걸 괴델이 증명했어요. 그 괴델을 증명했어요? 괴델의 굉장히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 수학에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추가해도 문제가 없다. 근데 기본이 탄탄하다면. 예, 그 뒤로 한 20, 30년 뒤에 폴 코엔이라는 또 수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뭘 보였냐면은 우리 원래 수학이 모순이 없다면 선택 공리를 부정해도 선택 공리가 틀렸다고 해도 여전히 모순이 없다. 그래서 선택 공리를 넣건 말건 간에 우리 일종의 멀티버스처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수학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였어요. 아니 그러면은 양쪽 다 뭐 넣어도 문제가 없다. 예. 그럼 교수님은 예. 선택 공립하세요? 아니면은? 수많은 논쟁 끝에 네. 거의 절대 다수의 현대 수학자들은 선택 공립파예요. 결국 교수님은 선택 공립하세요? 당연하죠. 예. 네, 선택 공리. 그러니까 선택 공리라는 게 애초에 선택의 문제인데 받아들이는 게 주류로 갔고 예. 안 받아들이면 비주류가 돼버리고 비주류가 될 뻔했어요. 될 뻔했다. 그러면 약간 뭔가 반란이 또 생긴 것 같은데요? 선택 뭡니까? 공리를 버리진 않는데 버리진 않는데. 선택 공리를 써서 만든 수학과 예. 선택 공리 없이도 예. 만드는 수학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요새 수학자들이 네. 모든 수학 정리를
컴퓨터에 옮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증명을 컴퓨터가 쓰는 그런 기호들의 나열로 바꾸고 네. 그래서 컴퓨터 돌리면은 증명이 맞다 틀리다도 판별을 해주고 그런 거를 형식화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히 AI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뭐 1000페이지짜리 뭐 2000페이지짜리 복잡한 증명 같은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수학 쪽도 AI가요? 예. 그런데 이 작업에서 선택 공리가 들어간 그런 결과들은 네. 형식화 프로그램이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화해서 다루는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만 다룰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집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집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심판팀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 뒤로는 이 컴퓨터가 버리지는 못하고 영원히 이 밑에 브랜치에는 빨간 딱지를 붙여요.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브랜치. 약간 이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예. 이제 미래에 약간 AI와 그리고 또 수학이 접목을 하면은 아무래도 선택 공리를 좀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뭐 그게 이제 트렌드가 돼가는 거잖아요. 이 안 하는 증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안 알게 하는 된 거죠. 예. 장족의 발전을 이뤘군요. 예. 네. 부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콩으로 태양 만들기까지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오실 맞아요. 때마다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이걸 왜 알아야 되죠? 아니,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수학자도 아니에요. 예. 수학자도 아닌 제가 왜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네.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네. 일단 이 이야기 하나 자체가 네, 우리한테 하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수학은 알고 보면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네. 특히 무한이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특히 뭐 무한, 미적분을 안 쓰면 당장 자동차도 안 가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그렇죠. 컴퓨터도 안 돌아가고 도대체 왜 그럴까? 수학이 현실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왜 현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항상 교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맞아요. 이게 뭐지부터 시작해서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확실히 좀 얻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되게 재밌긴 했는데 좀 치사하다. 무한히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막 다 꼬이고 독특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역시 난 화학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그건 저도 같이 들어요. 저는 제가 그 학창 시절 수학을 되게 힘들게 꾸역꾸역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수학 2에서 제일 힘들어했던 게 사실 부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그 물체의 부피를 막 적분 써서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괴로움을 줬던 거의 수포자를 만들게 할 뻔했던 그 부피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이 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끄실 어그로는 뭐예요?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가 뭐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허수의 세계가 너무 궁금해요. 허수도 중요하고요. 네. 또 장우재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치사하다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오늘 그 예를 통해서 무한이 안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한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저는 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귀요? 수학자가 귀요? 사람 귀에 사람 귀. 예. 이건 이민욱과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게 아니 엄청 또 신선한 주제를 안겨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다음에 오시면 또 이제 귀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귀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하나 12시간. 10시간에서 12시간 1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5시간? 다들 일에 치여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 노동과 과학기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망가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니까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노동들을 대체했죠. 아니 근데 왜 인간의 일은 이렇게 많고 힘들까요? 일을 줄여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했을 텐데 노동 시간의 평균이 늘어났어요. 오, 이제 옵니다. AI. 일자리 다 끝난다고 이제 10년 안에 겁을 주시잖아요. 노동이 한 사람이 하는 노동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제 저분이 노동법을 잘 위반하세요.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할 얘기가 많다라는 게 불안하네요. 저희가 근데 퇴근해야 돼요. 다음에 오시면 그때 다음에 다 몰아가지고 다 드릴게요. 다음에.